새우젓 같은 경우는 3달 정도. 그러면 굉장히 맛있게 발효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달콤한 맛이 올라오죠. 그런 걸로 김치를 하면은 맛있죠. 그래요. 계란찜 할 때도 그 새우젓으로 하면 궁합이 맞고 호박나물도 궁합이 맞고 지금 저 맑은 탕으로 그 육젓으로 두부 썰어 엮고 하든 호박을 썰어 엮고 하든 그렇게 해놓으면 참 감칠맛이 나면서 맛있어. 이번 연도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육젓도 뭐 씨알도 굵고 통통하니 좋았고요. 지금 추젓도 굉장히 예쁘게 나고 있고 봄에도 젓갈이 많이 나고 해서 이번 연도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특별히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염도만 잘 맞춰가지고 놔두면 한 3달 정도 되면 맛있게 익어요. 저는 여기는 뭐 1년 내내 젓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나오는 젓갈로 담그죠. 여기서 이제 많이 담그는 젓갈, 황석어라든지 갈치젓갈이라든지 그다음에 디포리 젓갈 같은 거 그런 거는 여기서 많이 나니까 많이 담아서 쓰죠. 계속 이쪽에 수산물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바쁘죠. 1월, 2월, 3월에는 사실은 젓갈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제 저희는 항석어 때부터 그러면 5월 초순부터 항석어 담고 그다음에 갈치는 11월 정도에 담고요. 갈치 담고 그다음 병어젓, 밴댕이젓 이거 순차적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아주 신기하게 항석어 끝나면 뭐 병어젓 담고 밴댕이젓 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우는 봄에도 담고 그다음에 오전 육젓까지 담고 그다음에 추젓까지 담고 그러죠. 아, 가스가 올라온다. 맛있는 냄새 나죠? 황석어. 이건 더 밑에 이제 멸치죠. 이건 이제 디포리예요. 디포리. 디포리 젓갈. 이게 우리 그 강화편에서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강화도에서 그 밴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반지예요. 정식 명칭은. 그러면 정식 명칭으로 밴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디포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막 헷갈리죠. 이거 맞네. 네, 디포리. 네, 디포리. 네. 이게 지금 디포리가 뒤가 파랗다. 경상도 사투리로 뒤가 포랗다. 그래서 디포리. 정말 많이 하고 오셨네요. 네. 여기 오. 야. 이거는 이제 아주 김장하기 딱 좋게 정말 맛있게 사갔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사가야 김장하기에 딱 좋아요. 엄청 맛있을 거예요. 오, 진짜 맛있다. 그죠? 오, 진짜 맛있는데? 네. 오, 아, 맛이 정말 깊은데요, 이게. 이게 얼마나 된 겁니까? 이 디포리 이거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는데 정말 김장하기 딱 좋게 맛있게 딱 사갔어요. 디포리는 말려갖고 육수로도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젓갈로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너무 깊은 맛이 나면서 진짜 깊은데, 맛이? 김장뿐만 아니라 얘는 저기 조미료로 활용해도 엄청 좋겠는데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맛을 아시면은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와, 하시고 내 쓰시죠. 이걸 왜 몰랐지? 이거는 디포리. 우리가 말려서 육수 내는 그 생선. 아, 맛있다. 맛있죠. 네. 진짜 맛있죠.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 무침 같은 거에도 이거 맛있겠는데. 참 예전에는 봄 되면 쩍국 끓인다고 온 동네가 이렇게 쩍국 끓이는 냄새가 퍼지고 이랬는데 요새는 요즘은 또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젓국이나 네. 그런 게 맛있어야 모든 요리가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새우젓 보러 왔다가 지금 다른 젓갈에 새우젓도 이제 김장할 때 많이 넣지만 전라도 어머니들은 이런 젓갈 그러네. 많이 활용을 합니다.
숙성된 진젓을 좀 넣고 맛있게 익었는데 새우젓을 좀 넣어줄 거예요. 김장 시즌 딱 시작되면 어머니들이 뭐 가족이 1년 내내 먹을 거니까 좋은 걸로 많이 구입들 하시죠. 새우젓 같은 경우는 3달 정도. 그러면 굉장히 맛있게 발효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달콤한 맛이 올라오죠. 그런 걸로 김치를 하면은 일단 김치를 담갔을 때 쓴맛이 없잖아요. 맛있죠. 그래요. 김장용으로 추젓도 많이 쓰시고 오젓 나올 때는 오젓으로 하고 육젓 나올 때는 육젓으로도 하고 저는 뭐 여기는 그때그때 젓갈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젓갈은 곰삭은 게 제일 맛이 있죠. 어떤 뭐 오젓이나 육젓이나 그런 거보다도 곰삭은 젓갈 그게 제일 맛있죠. 미리미리 이제 어머니들은 김장 시즌 되기 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셔. 옛날 어머니들은 집에서 담글 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6월 달에 사서 담가가지고 쓰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뭐 이렇게 산지에서 다 배달해서 드시고 하니까 그래도 뭐 한 달이나 보름 전에는 다 준비하시죠. 얘는 추젓인가요, 그럼? 네. 달콤한 맛이 확 올라옵니다. 바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진젓을 넣으면은 김치 맛이 좀 깊어요. 급히면서 이제 전라도 말로 좀 개미 있고. 개미진.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라도만의 특징 풋고추를 오늘 좀 갈았어요. 아, 풋고추를 갈아서. 그러면 향이 굉장히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김치 소를 만드는 재료들이 들어갔는데 네네. 젓갈은 추젓과 뒷골이죠. 진젓. 뒷골이 진젓. 예, 그리고 풋고추를 갈아서. 네네네. 야, 이 양념이 맛있겠는데요? 그게 풋고추를 넣으면 향도 좋고요. 그 향이 있어요. 풋고추만이. 고추 향이 예. 확 올라오는데? 또 가을 이렇게 설이 맞은 풋고추는 달콤한 맵기는 한데 또 달콤한 맛도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풋고추를 넣어서 김치를 담궈요. 오. 이렇게 하면은 무김치나 갓김치나 파김치나 다른 모든 김치도 다 맛있습니다. 자, 맛 한번 봐주세요. 아주 맛이 깊을 겁니다. 어짜요? 맛있어요. 어짜요? 씹을수록 계속 향이 남아있어요. 젓갈 향이. 젓갈 네, 향하고, 네네. 그리고 요 새우젓의 시원한 맛하고, 이 잡젓의 깊은 맛. 깊은 맛하고. 이게 딱 어우러져가지고 겁내 맛있지라. 이렇게. 젓갈이 안 들어가면 이 맛이 이렇게 깊은 맛이 안 나요. 심심해. 맞아요. 네. 근데 젓갈이 딱 들어가면 이게 정말 씹을수록 감칠맛이 우러나는데. 익으면 또 더 맛있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익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을 겁니다. 지금도 맛있잖아요. 와, 네. 제가 지금 때이른 김장을 경험하는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건 진짜 김장김치 재료로 담았을 때 나는 그 깊은 맛이 나요. 맛있어. 와, 한 번 더 하나 잡술라이? 여기 위판장에서 시작한 지는 지금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7년도 시작하고 그 전에 또 위판장, 새 위판장 지어서 2007년도부터 이래 세월호 위판장으로 오고 이 위판장이 생기기 전에 우리 임자에 있는 전장포에서도 경매를 했었고 비금에 있는 수도에서도 경매를 했었고요. 전국에서 약 70%에서 75% 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목포 지역과 강화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일주일 모아가지고 만드는까지도 경매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특수하게 홍수출하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평균 가을 추적 같은 경우는 1,000드럼에서 많게는 2, 3,000드럼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경매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잡아가지고 직접 절임을 한 다음에 육상에서는 그대로 펼쳐만 놓고 경매를 한 상황입니다. 육상에서 절임을 하게 되면 새우젓의 품질이 저하가 되고 안 좋기 때문에 선상에서 직접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전 육젓, 5월달, 6월달, 참로 오전 육젓들은 신안에 있는 우이도, 그다음 비금, 임자, 영광해역까지 나오고 있는 호품질의 새우젓이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가을에 생산되는 추젓은 신안에 있는 우이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추젓이 작년보다 사실은 조금 늦게 출하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늦게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경매인데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은 뭐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안 새우젓에 나오고 있는 새우젓은 이 가장 환경이 좋고 깨끗하고 청정한 신안군에서 나오는 가장 최고품질의 수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대표하는 수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우젓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 젓갈이 된 것은 서울 음식이 대부분 새우젓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이에요. 새우젓이 아니면 이제 조기 새끼 황석어로 담은 젓갈, 그다음에 밴댕이 젓갈, 네, 그리고 오징어 젓갈. 이런 게 이제 서울 음식에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젓갈이고, 아무래도 조선시대의 나라의 중심이었던 한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새우젓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는 나눠보면 이제 서쪽 바다는 새우젓, 곤역, 그다음에 동쪽 바다는 멸치나 꽁치 이런 등푸른 생선들을 가지고 만드는 젓갈, 이렇게 나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 새우젓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과 그 다음에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새우젓이 젓갈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됐느냐? 그건 새우젓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때문인데, 새우젓은 감칠맛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유리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감칠맛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감칠맛이 뛰어난데 새우젓이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죠. 새우젓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새우 특유의 맛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국물을 탁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새우젓의 젓국은 굉장히 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보기 싫게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원재료의 맛이나 향을 해치지 않는데 감칠맛은 풍부하게 주고 간도 맞춰주는 게 새우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음식의 특징에 가장 잘 맞는 젓갈이 새우젓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서울 음식을 좀 깍쟁이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궁중 요리와 방가, 양방가에서 먹는 사대부들의 음식들은 주로 보기가 좋아야 돼요. 컬러감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맑아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이 조건들을 맞추기에는 새우젓만큼 훌륭한 젓갈이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새우젓이 우리나라 음식의 감칠맛과 간을 내는 가장 중요한 젓갈이 됐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임자도는 뻘이 좋아. 맛있어. 그래서 이 뻘이 좋으니까 이 뻘에서 산 고기들이 아주 맛있어. 생선이 제일 알아줘. 그러니까 소금 맛있고 천일염으로 생선 맛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젓국을 내려놓으면 맛있지. 새우젓은 막 잡아서 막 간해서 먹기도 하지만은 조금 맛이 덜 하지. 씁쓸하고. 그 이제 숙성을 한 3, 4개월 숙성을 시키면 더 맛이 나오지. 육젓을 물에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씻어갖고 이제 이렇게 조리에 받쳤잖아요. 그럼 이제 무칠그릇에다 담고 물을 조금 짜작짜작하니 부숴. 거기다 그래갖고 고춧가루는 치면은 새우젓 맛이 안 나버려. 다른 양념인데도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또 안 맛있어.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안 넣고 고추를 빨간 고추, 파란 고추를 잘게 썰어서 새우가 자니까 크게 썰면 안 좋잖아. 고명이 커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잘게 조사 썰어갖고 그걸 넣고 참기름 넣고 깨 넣고 마늘 생강도 채로 썰어서 새우 모양처럼 같이 넣어서 그렇게 무쳐놓으면 맛있고, 이제 약간의 반수제 정도만 설탕을 조금 넣어도 돼. 약간만. 맛있죠, 우리도 가끔 무쳐 먹어요. 그냥 맛 없을 때 이제 주로 물 몰아서 그거 하나씩 먹으면 밥이 잘 넘어가거든.
이거 저기 새우 한번 아마 서울에 그 무교동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황태해장국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이거예요. 새우무침. 그 집은 지금 여기보다 물기를 훨씬 더 짜서, 그리고 참기름, 약간의 마늘, 깨소금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밥 위에 올려 먹으면, 얘는 진짜 굉장히 훌륭한 밥 반찬이죠. 이렇게 밥 위에 올려서 이렇게 먹는. 엄청. 간도 맞춰주고 감칠맛도 느껴지는데 이 호박의 향이나 맛이 전혀 다치지 않죠. 찰떡궁합이고, 나물 볶고 이럴 때도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새우 자체가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는 소금이 좋아야겠죠. 소금에서 우리가 간수를 뺀다고 하죠. 근데 이제 소금은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이 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금에서 필요로 한 것은 짠맛이거든. 짠맛인데 이 염화 마그네슘은 쓴맛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수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결합될 때는 염화 나트륨하고 염화 마그네슘이 붙어서 소금이 만들어졌는데,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수분이 빠지면서 염화 마그네슘을 갖고 내려가요. 간수를 뺀다라는 것은 소금에 남아있는 여분의 수분을 빼는 것이기도 하지만 쓴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염화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만 붙어 있겠죠. 그래서 간수를 잘 뺀 소금이 달다고 하죠. 그러니까 간수를 잘못 빼면 소금이 쓰죠. 쓴맛이 받치는 소금을 가지고 새우젓을 담으면 새우젓 맛도 나중에 쓴맛이 남아있겠죠.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염도를 몇 %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과감히 염도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환경이, 그러니까 이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여름에 한여름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 외부의 뜨거운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소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럼 너무 짜서 못 먹겠죠. 그래서 항상 소금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25% 정도를 유지하면서 이걸 하려면 또 이 젓갈이 발효되고 숙성되는 공간도 무시할 수 없던 거죠. 연중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토굴 같은 게 그래서 좋은 거죠. 상하지 않는데 발효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기간을 묵히더라도 맛이 훨씬 더 이쪽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새우잡이 이렇게 배를 보면은 새우는 금방 잡아가지고 이제 선별을 하잖아요. 거기서 굵은 거, 잔 거, 뭐 중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 이제 뿌려서 가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걸 하다 보면은 염도가 일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통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25%가 돼야 돼, 염도가. 근데 어떤 거는 소금을 덜 섞으면은 20%도 되고 뭐 한 18%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보충을 하는 방법이 여기서 재간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방법이, 이게 이제 드럼에서 소금을 이제 저기를 올려놔요. 올려놓으면은 염도가 얕아지면은 자연히 녹아. 제 25%의 정도의 염도를 맞춰요,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배에서 소금량이 좀 많아가지고 25% 정도가 됐다. 그럼 소금이 안 녹아요. 1년을 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방식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거기다 맞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힘 많이 안 들이고 그냥 그 소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한 2, 3개월 있다가 꺼내면은 굉장히 맛있는 새우젓을 우리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죠. 여기 광천이 전국에서 최초예요. 옛날에 이게 다 뭐 기계가 없었으니까 다 정으로 쪼아서 이렇게 다 판 거거든. 1970년대 후반까지는 여기 앞에까지 새우젓배가 들어왔어요. 여기 밑에가 이제 옹암포구라고
거기로 생선배, 새우젓배들이 막 들어가지고 하얗게 해서 이제 토굴에다가 숙성을 이제 저장하고 숙성을 시킨 거지. 이게 바위가 일반 바위가 아니고 풍암이에요. 파기는 쉬워. 좀 약해. 이게 돌 자체가. 근데 단단한 게 뭐냐면은 이 결이 다 이렇게 세로로 섰어. 토굴 기능하기는 최적의 조건이란 말이야. 이 토굴이라고 해서 굴이라고 해서 새우젓이 익는 조건이 안 맞으면은 여기만큼 숙성이 되지를 않아. 모든 게 맞아야 돼. 이 물이 계속 흘러야 돼. 이게 바위 틈에서 계속 물이 흘러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도 해풍하고의 형성이 돼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지리적인 여건이 맞아야 토굴 새우젓이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숙성시켜가지고. 아, 맛있다. 진짜 새우밖에 안 들었는데. 달아요. 달아. 정말 달아. 말린 우럭으로 이렇게 국을 끓여내는 거를 우럭 간국이라고 하죠. 서산 보령 이쪽에서는 젓국이라고 하거든요. 우럭 젓국. 젓국이든 간국이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다른 의미거든요. 그 음식을 얘기할 때는 늘 그것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신안에서도 이 음식을 먹고 있지만 강화도에서 가장 일상적인 음식이 바로 두부젓국이에요. 그러니까 두부젓국인데 두부젓국을 그냥 팔자니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받고 팔 수 있을 만한 뭔가 다른 재료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선택된 게 등갈비였어요. 생 돼지갈비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손님 주문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그때 그냥 씻어갖고 바로 그냥 끓여서 나와요. 두부 넣고 감자 넣고 새우젓 넣고 파마늘 넣고 육수도 넣고 후추 살짝 넣고요. 그 다음에 끓이고 난 다음에 이제 야채 좀 배추, 청경채, 버섯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다 돼요. 새우젓 그 양에 따라 틀린데 제일 작은 걸 경우는 어른 밥 숟갈로 한 숟갈 정도 넣으면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강화에만 옛날부터 내려왔던 토속 음식이 돼서 그런가 좀 생소하다고 하죠. 제가 어릴 때만 봐도 집 주위에 쉽게 말하면 화개가 중국 대만 분이 와서 사시는 때도 굉장히 돼지를 많이 키운 기억이 있고, 주위에 저희 삼촌도 그렇고 또 아시는 분도 온 동네가 사방 다 돼지를 키운 적인 거 다 기억이 나요. 엄마가 해준 거는 고기는 안 들어갔어도 새우젓에 호박에 두부 들어가고 배추 들어간 거는 기억이 나요. 이제 큰 명절, 그러니까 맨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동네 부잣집 어르신네 뭐 생일 잔치, 한갑 잔치 그럴 때 이제 잡아서 명절 때 그건 내가 아직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주로 먹은 것 같아요. 절묘한 게 뭐냐면 새우젓이 그 누린 맛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국물을 일단 굉장히 개운하게 만들어줍니다. 돼지 뼈를 넣어서 끓여낸 국물인데 굉장히 맑은데 맛이 깊고 개운하고, 그 다음에 고기에는 충분한 감칠맛과 짠맛이 배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별다른 양념이 없는데도 이렇게 그 갈비를 뜯어보면 맛있어요. 감칠맛도 나고 살짝 단맛도 돌고. 그래서 돼지고기는 뭔가 이렇게 간장 양념이든 매운 양념이든 양념을 좀 넉넉하게 붙여야 돼지갈비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양념이 없어도 충분히 맛있다. 그리고 돼지 자체가 좋으면 그 양념이 굳이 그렇게 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강화도에
그 유명한 식육점들이 좀 있습니다. 오래된 식육점들이. 그래서 강화도 쪽에 유통되는 돼지들이 아주 좋은 돼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우젓과 두부와 돼지의 등갈비 혹은 갈비짝, 굉장히 절묘한 조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젓갈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젓갈이 되는 어종은 바다에서 잡아야 되죠. 소금도 바다에서 얻죠. 사람이 하는 것은 이제 그 둘을 합쳐주는 거. 그 다음에 젓갈이 이제 소금을 아무리 쓰더라도, 많이 쓰더라도 이 외부의 그 온도나 습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를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가 이제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젓갈 같은 경우에는 날씨와의 싸움. 그래서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다리면 돼. 2, 3개월 기다리면은 자연히 새우젓을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말이야. 어? 우리가 임의대로 뭐 온도를 맞추느니 뭐 간을 맞추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기다리면 돼. 그냥 그러면은 자연히 알아서 익혀서 너들 판매를 하라든지 너들 먹으라고 자연스럽게 준다는 말이야.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